안녕하세요. 클로바 BJ의 성낙호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클로바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품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바꿔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올해에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회사에서 매일 사용하고 있는 클로바 페이스 사인은 두 손에 전화기와 커피를 들고도 출입 게이트를 편안히 지나가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일상을 일단 한번 마주하고 나니까 출입증을 들고 다니던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더군요. 이미 이처럼 우리의 삶은 AI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열띤 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경험 한두 번씩 누구나 갖고 계실 텐데요. 회의 기록을 대신 기록해주는 클로바 노트는 올해 새로운 음성인식 AI 모델이 적용돼서 음성인식 정확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그 결과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께서 애용하시는 필수 앱이 되었죠. 회의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마치 메신저로 나눈 대화처럼 언제든 또렷하게 기억되고 찾아볼 수 있는 세상. 앞으로 클로바 노트와 함께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쇼핑 결제 후 가장 기다려지는 택배기사님의 반가운 벨소리가 더욱 빠르게 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물류는 막힘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물류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네이버에서 확보 가능한 다양한 예측 시그널을 기반으로 저희는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류 창고의 흐름을 개선한 빠른 물류 경험을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다양한 영역에서 AI로 인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AI 전환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클로바에서는 그 속도와 규모를 더욱 가속화할 방향과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난 5월 25일 네이버 AI 나우 행사에서 하이퍼클로바라는 세계 최초의 초대규모 한국어 언어 모델을 제작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하이퍼클로바는 작년 5월 발표된 영어 모델, 올해 1월 발표된 중국어 모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발표된 초대규모 언어 모델이자 세계 최초의 한국어 초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하이퍼스케일 AI, 하이퍼클로바는 세계 최고의 국제 AI 학회인 EMNLP의 그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등 클로바의 AI 연구 역량은 올해 그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한국의 AI 리더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 되었죠. 그 결과 많은 우수한 연구자들이 올해 저희와 새로 함께 하게 되었고, 특히 올해에는 최고의 대학들과도 하이퍼스케일 AI, 하이퍼 크리에이티브 AI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성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이퍼클로바와 같은 초대규모 AI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AI 개발 방법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계학습 모델들은 보통 목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개별 문제마다 문제 정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순서로 작업을 수행하는데,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양한 단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기가 힘들죠. 이러한 느린 AI 전환 구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정의와 탐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퍼스케일 AI를 활용하고 있는 클로바에서의 개발 분위기는 이제 매우 크게 바뀌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 순간 아이디어를 수분 안에 바로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I 엔지니어가 아닌 서비스 기획자, 사업 담당자들도 쉽게 AI를 새롭게 만들어보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하이퍼스케일 AI와 함께 AI 전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매우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빠른 AI 전환은 그 범위도 확대시켰습니다. 네이버 쇼핑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죠. 이 제품 이름을 보기 좋게 바꾸는 문제는 쇼핑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기존의 AI 개발 방법론으로는 진행 여부를 검토도 하지 않았을 텐데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처럼 말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정한 페르소나에 맞춘 대화를 지치지 않고 수십만 건, 수백만 건씩 가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하이퍼클로바의 데이터 생산 능력은 이미 클로바 챗봇 빌더에 적용되어 전화 업무를 수행하는 AI 콜의 제작 비용 개선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는 특정 전문가만 다룰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닌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고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과 범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네이버는 글로벌러의 도전과 확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메신저로부터 시작해 웹툰, 웹소설 등의 글로벌 서비스가 늘어감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는 국경을 초월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개발을 더 손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이퍼클로바 학습에 번역을 위한 별도의 데이터를 넣지 않았음에도 저희는 유료한 번역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능력이 얼마나 더 하이퍼클로바 안에 잠재해 있을지 큰 기대가 됩니다. 실생활에 도움되는 다양한 AI 제품들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는 한국의 IT 기업 네이버에게 하이퍼스케일 AI는 매우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막중한 미션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AI 벨트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더 강력한 하이퍼스케일 AI, 하이퍼클로바를 지속 발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AI와 함께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날을 앞당기고자 오늘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클로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치 CIC 최재호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과학과 마찬가지로 IT 서비스에도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앱을 설치하시면 클릭 한 번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매 순간 어떤 검색 엔진을 사용할지 선택을 하고 때때로 여러 개의 검색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완전 경쟁 환경에서 자국 검색 엔진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네이버에는 하루에 약 3천만 명의 사용자분들이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이 중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검색을 이용하고 계시며 일간 검색 수는 3억 회에 이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오래 사용하는 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앱들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 중이며 국내 검색 시장의 경쟁은 곧 글로벌 검색 시장의 경쟁의 일부임을 뜻합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 중인 네이버 검색을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검색 결과를 구성하는 검색 컨텐츠 DB의 진화입니다. 글로벌 검색 사업자인 구글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도 서로가 갖지 못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다른 검색 사용자가 갖지 못한 차별화된 컨텐츠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는 구글에 부족한 상품 정보 컨텐츠와 아마존에 부족한 UGC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컨텐츠 창작자와 SME들이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생산해내는 컨텐츠는 하나의 포맷으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포맷으로 생산되어 다양한 검색 니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개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돋보이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창작자는 물론 특색 있는 셀러들의 정보도 검색 컨텐츠로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에는 현재 약 250억 건의 컨텐츠와 약 300만의 창작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각 분야별 인플루언서들이나 특색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SME들이 네이버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컨텐츠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검색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 검색은 창작자분들의 컨텐츠가 사용자들의 검색 의도에 따라 더 잘 검색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이용해서 주제별 결과를 보여주는 스마트 블로그 10월에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되던 뷰, 이미지, 지식인 등 컬렉션에서 현재 트렌드나 개인의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진화된 형태의 스마트 블로그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부 검색어에만 제공되는 스마트 블록은 연내 통합 검색의 10%까지 확대 적용되고 이후 쇼핑, 로컬 등 버티컬 주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네이버 검색의 진화의 중심에는 에어서치라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어서치는 에어스, AI템즈, 에어스페이스 등 다양한 AI 추천 기술과 C랭크, 스니핏 추출 등 검색 기술을 아우르는 네이버 통합 검색의 뒤를 잇는 새로운 AI 검색 브랜드입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검색의 진화는 사용자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검색의 시작은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정답을 찾는 검색과 관심사를 탐색하는 검색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답을 찾는 검색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같은 키워드이지만 사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의도가 다른 검색의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검색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사용자 검색 의도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 중성화 수술 비용이나 크로플 칼로리와 같이 정답을 찾는 검색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정보로부터 정답을 바로 찾는 지식 스니펫을 통해 기존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쇼핑을 검색한 사용자에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를 주는 대신에 초보 캠핑, 캠핑 예약, 캠핑 장소 등 세분화된 검색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앞서 설명드린 스마트 블록 단위로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서 홈 트레이닝과 관련된 사용자 의도를 살펴보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찾는 정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처음에는 성연령에 따른 그룹별 취향에 따라 스마트 블록을 배열하고 추후에는 사용자 개개인에게 맞춰지도록 점점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의 의도를 파악하여 최적의 검색 결과를 만드는 것부터 검색 후 발생하는 클릭이나 스크롤 등 사용자 행동을 분석하는 것까지 사용자에 대한 이해는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용자의 니즈를 이해하는 AI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 트렌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검색은 일본 현지에 계신 검색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순히 감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에 거주하는 라인 직원분들과 자주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검색어를 검색창 안에 노출하자는 아이디어는
현지에 계신 직원분들과의 논의 중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라인 메신저의 특성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으러 가지 않고도 필요한 정보가 라인을 통해 전달되는 스마트 통지라는 새로운 검색 방식이나 대화방 내 검색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새롭게 시도 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이버 검색의 진화는 AI 기술과 인프라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매출의 25%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모든 기술 기업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이버 검색은 올해 글로벌 검색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존의 김용범 박사와 스냅의 김진영 박사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활약하던 인재들을 영입하였고 국내의 대형 및 네이버 레스 유럽, 클로바 등과 AI 연구 협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검색은 한국어 초고대 AI 언어 모델을 국내 최초로 실제 검색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검색은 수억 건의 문서를 고속으로 처리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반 딥매칭 기술을 탑재한 검색 엔진을 개발하여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어 검색 엔진을 보유한 나라로서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좋아도 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아마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일간 38억 건의 문서와 278TB의 로그를 약 4만 대의 물리 서버를 통해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서버 수는 약 4배, 책임 문서 수는 약 6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국내 최대임은 물론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견주어 봐도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아울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천 번의 시스템 변경에도 불구하고 1년 중 10분의 장애도 허용하지 않는 신뢰성 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 분야 이외에도 네이버 검색은 이번 데뷔에서 총 28개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검색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앞으로도 네이버 검색은 계속해서 진화하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하기 위해 진화 중인 네이버 검색,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에서 개발을 책임지는 박창규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2017년 네이버에서 분사한 독립법인으로서 웹툰, 웹소설, 시리즈온 등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와패드, 문피아 등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네이버 웹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원천 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의 상당수가 검증된 원천 스토리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웹툰과 웹소설의 원천 스토리가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원천 스토리들은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다양한 콘텐츠들로 만들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연결합니다. 세상의 모든 스토리가 시작하는 곳, 그리고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 많은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글로벌 넘버원 스토리테크 플랫폼 네이버 웹툰입니다. 크리에이터의 스토리가 전 세계에 더욱 많은 이용자를 만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더욱 즐거운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위해 기술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스토리의 제작부터 이용자를 만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네이버 웹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생생한 설명을 위해 작가님들이 실제 갖고 있는 고민사항을
하나씩 들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스토리를 전 세계 독자들에게 직접 선보이고 싶어요. 웹툰을 직접 올려서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요? 네이버 웹툰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캔버스라는 이름의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등록하실 수 있고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팬들을 만나실 수 있고 수익 지원 기능을 통해 창작 활동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만화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합의상을 수상한 로어 올림푸스의 레이첼 스마이스의 작가님도 캔버스 활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높은 인기를 얻게 되셨습니다. 힘들게 마감한 작품이 불법 유통될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이 불법 유통,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실제로 작가님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작가님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떨어뜨리게 돼요. 결국은 웹툰을 즐기는 이용자분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이버 웹툰은 이미 수년 전부터 툰레이더라는 이름의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내 불법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들을 검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기술력 고도화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측 차단의 정교함을 더욱 높였고 불법 유형과 공격 패턴의 분석에 투자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는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들 다수가 불법을 포기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웹툰은 글로벌 작가님들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기술 고도화에 적극 투자하여 더욱 정교하고 독보적인 툰레이더가 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전 세계 독자들에게 제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데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네요. 제 작품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게 번역 작업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번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번역할 대상 작품이 완성된 뒤에야 번역을 할 수밖에 없고 번역가들은 무한하지 않으므로 번역된 작품을 이용자들에게 보여드리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전 세계 웹툰 팬이 보다 능동적으로 번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번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 번역 플랫폼에서 번역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참여 번역에 참여하는 웹툰 팬 번역가분들은 손쉬운 도구와 기술 지원을 통해 웹툰 형태의 이미지 기반 번역을 매우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좀 더 본격적으로 팀 단위로 활동하시는 팬 번역가분들을 위해 팀 결과물 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 또한 지원하여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팬 번역 작품 수는 출시 초기 대비 무려 124배나 증가하였고 정식 연재 작가님들뿐 아니라 캔버스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내부적으로도 번역 관리 도구를 구축하면서 더 효율적인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에 사용되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웹툰 그릴 때 채색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채색 작업 시간을 절약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작가님들의 작업을 보조할 수 있는 편의 도구가 많아질수록 작가님들은 보다 스토리에 집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토 드로잉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자동 채색, 배경 생성, 얼굴 변환 등 작가님들이 작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에는 채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AI 페인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베타 오픈하였습니다. 키노트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AI 페인터를 검색해서 인공지능이 해주는 자동 채색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AI 페인터로 모든 채색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작화 방식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솔직히 기대 이상의 폭발적인 반응에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한글만 지원하고 글로벌 인프라 준비도 하지 않은 베타 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AI 페인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도 하루 수십만 개의 스케치가 AI 페인터를 통해 채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술적인 투자와 현 주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네이버 웹툰에는 벌써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의 작가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무려 1억 6,700만 명의 이용자분들이 매달 저희 네이버 웹툰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웹툰만이 할 수 있는 기술 연구에 더욱 투자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원 도구들을 선보여서 창작 활동을 돕고 글로벌 넘버원 스토리테크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네이버 웹툰 연구개발 조직의 지향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동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랩스 김성관입니다. 글로벌 네이버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이버의 플랫폼은 어떤 발전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와 플랫폼은 지난 2년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의 변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사용자 트래픽의 변화 등에 빠르게 대응하고 대규모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십만 개의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확보를 해야 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컴퓨터 수준으로 이해하고 수백 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를 컨테이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 위에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와 오픈소스를 포함한 사내 플랫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20만 개의 컨테이너가 현재 운영 중이며 2019년 초 대비 10배, 연간 2배씩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점 지역에 플랫폼들이 설치되어서 네이버 서비스들이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와 플랫폼은 글로벌 서비스로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형상으로 다양한 곳에서 배포되어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위에서 서비스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진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장애 원인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 변경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까? 이를 위해서 시스템의 상태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모니터링 데이터와 도구를 통합하고 연결하였습니다. 이 연결과 통합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드 배포 시에 카나리 테스트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베이스라인 버전과 다를 때 즉시 배포를 취소하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카나리 테스트를 통과해도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이전 버전으로 롤백하여 서비스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변경 장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리전의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하고 각종 데이터도 준실시간으로 복제되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더 쉽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전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가입니다. 이런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려면 학습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컨테이너 적용 서비스의 70%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행착오를 겪고 유사한 원인으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컨테이너 서비스를 템플릿화하여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신입사원이 몇 시간 안에 학습하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N2C 앱이라 부릅니다. 앞으로 N2C 앱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네이버는 오픈소스를 최대한 활용하며 동시에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파치 커뮤니티들도 양성하고 있으며 개발자분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APM인 핀포인트의 사례처럼 말이죠. 올해는 픽스처몽키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공개합니다. 픽스처몽키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 힘든 엣지 케이스를 쉽게 생성하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개별 세션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관련된 세션들, 스토리지와 관련된 세션들, 오픈소스와 관련된 세션, 프론트엔드와 관련된 세션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이테크에서 이머징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조성택입니다. 네이버 이테크는 포토, 오디오, 비디오 도메인에서 생산, 클라우드, 소비로 이어지는 전 구간에서의 기술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시간, 공간, 용량의 제약상을 극복하고 생생한 현장인 느낌을 그대로 글로벌 전 세계 유저에게 전달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원격 회의, 원격 교육, 온라인 콘서트 등 일상 전반에서 원격의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회사, 상점, 그리고 공연장이 문을 닫는 모든 것들이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네이버 이테크에서는 아이덴티티, 소통, 관계 세 가지 방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 나의 공간, 나의 상품 등 온라인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브랜드를 구축하는 기술, 시간, 공간, 용량의 제약상을 극복하고 마치 한 공간에서 진짜로 소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한 번의 소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기술을 통해 원격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성에 맞춰 네이버 이테크에서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비해서 공개할 주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Z세대와 기업 및 단체에서는
개성 있는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니즈가 점점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빌더는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사진, 글, 동영상과 같은 나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레이아웃과 디자인 템플릿을 통해 개성 있는 웹사이트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라이브가 활용되면서 그 규모 또한 빠르게 팽창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브 스트리밍의 성장에서 단순히 방송을 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모습을 좀 더 돋보이고 개성 있게 보일 수 있는, 즉 나의 방송을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니즈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라이브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이펙트, 미디어 오버레이, 스크린 캐스팅과 같은 다양한 라이브 기술을 통해 나의 모습과 생각을 좀 더 재미있고 인터랙티브하고 풍성하게 하여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 소개에 앞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의 소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격의 시대를 준비하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오디오 서비스 지원을 위해 소규모로 구축된 오디오 클라우드는 대량의 컨텐츠와 다양한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 및 아키텍처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모든 VOD 컨텐츠는 VOD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VOD 클라우드는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빠른 업로드 및 재생 기술, 향후 다른 리전으로 빠르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한 리전 스케일아웃 기술을 통해 최적의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무관중으로 개최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 생중계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올림픽보다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이버 라이브 클라우드는 MSA 기반 아키텍처, 멀티 CDN, 실시간 트래픽 관리 시스템을 통해 최고 동접 140만의 대용량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 생중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브이라이브, 네이버 TV, 밴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확보한 라이브 기술을 기반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는 사업,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하여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사업 및 시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네이버 라이브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스마트폰 하나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데요. 패션 스타일북 서비스로 시작한 셀렉티브가 국내 넘버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되기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격의 시대를 준비 중인 네이버의 주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기술별 상세 내용은 다음 세션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며 네이버의 이머징 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최웅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IT 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실시된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는 지난 12개월 동안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76%는 비즈니스 성공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비스 사용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 사용 추이를 분석해 보면 4년간 서버 사용 건수가 약 9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초부터 생성 추이가 급격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서버의 사용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인프라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IaaS 외에도 파스, 사스로 분류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현재 192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러한 서비스들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이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작되었지만 IT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개발의 속도가 중요시됨에 따라서 파스나 사스에 대한 활용도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사용 현황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파스 서비스의 계약 건수가 IaaS 서비스의 2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aaS 상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상했던 것과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N, 로드 밸런서, NAT 게이트웨이와 같이 대용량 트래픽 처리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서비스들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또한 서브넷이나 VPN 기능을 활용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 통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14개 파스 서비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개발 및 운영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이 고르게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CI/CD와 같이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알림, API, 게이트웨이 기능, 쿠버네티스나 서버리스와 같이 서비스 운영 환경을 쉽고 빠르게 구성하는 기능, 배포 이후 인프라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IoT나 게임, 미디어와 같이 특화된 서비스에 필요한 상품들의 이용률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 개발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고 이외 부분은 기존의 기능을 조립하는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파스 서비스에는 보안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포함됩니다. 보안 상품은 개인 사용자보다는 법인 고객의 활용도가 더 높은 서비스인데요. 특히나 IDS, DDoS, 바이러스 등 외부 공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어하는 관제 서비스인 시큐리티 모니터링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위협을 사전에 감지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최근 1, 2년 사이에 AI 기반의 파스 서비스를 많이 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AI 분야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비대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개발이 더욱더 필요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 및 대면 활동을 감소하려는 시도가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서 인식, 챗봇, 더빙 등 다양한 AI 상품들이 고르게 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활용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단순히 인프라를 빠르게 제공하는 역할을 넘어 서비스 개발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고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ISV와 협업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확보하여 국내 ISV들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는 과정은 서비스 자체를 개발하는 작업 외에도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는 포털과 콘솔에 상품의 소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계약 과정도 필요합니다. 사용자 식별을 위한 인증과 보안 등의 접근 제어에 필요한 권한 작업, 사후 정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미터링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플랫폼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외부의 ISV들이 쉽게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2년에는 이러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오픈하여 역량 있는 ISV와 함께 클라우드 시장을 개척하고 동반 성장하는 CSP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대뷰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술은 이미 상품화되어 있고요. 일부 기술은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외부와의 협업, 오픈소스 활용을 통한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세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12월 15일, 16일 개최되는 네이버 클라우드 서밋에서는 클라우드와 AI 기술이 상세히 다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의 제품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효입니다. 작년 데뷔해서 단연간의 웹엔진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웨일 브라우저가 플랫폼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기술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 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해 웨일 스페이스 for 에듀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웨일 스페이스는 10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7,900개의 학교, 55만 명의 사용자가 쓰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는 기반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에 각각의 교육 주체가 주인이 되는 오픈형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발전시켜가고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위해 웨일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는 40여 곳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또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곡고등학교의 사례를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학교에서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실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면서 수업에 몰입하도록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매시간 웨일 스페이스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영상 콘텐츠와 진도율을 관리하거나 과제 설문조사, 퀴즈 제시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다른 공간에 있는 학생들과 이 교사가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듯한 수업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등교 수업 중에도 웨일 스페이스와 웨일북을 활용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웨일 스페이스는 서비스들이 플랫폼 위에서 연결되고 그 연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각각의 교육 주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려 합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그 자체로 국한되기보다 하드웨어 결합하여 더욱 사용성을 높이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 대의 기기만 있으면 누구나 특정 지역, 특정 학원과 같은 물리적 여건을 뛰어넘어 자신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최적화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웨일북은 웨일 OS를 기반으로 미래 학습을 위한 다양한 수업 도구, AI 서비스, 강력한 디바이스 및 수업 제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성 사진 보여줘. 今日の天気は蒸し暑いです。 웨일북의 기반이 되는 웨일 OS는 웨일북을 넘어서 더 다양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웨일 OS는 특히 강력한 디바이스 제어와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활용성 측면에서는 웹을 기본으로 안드로이드 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웨이로는 편하고 쉬운 화상회의를 지향하여 만들어졌는데요. 무제한 무료 사용, 최대 500명의 접속자를 지원하면서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아직 외산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시장에서 차세대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반 기술 연구와 함께 열심히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웨일의 플랫폼 도전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다시 웨일 브라우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웨일 데스크탑 3.0을 처음 공개합니다. 웨일 데스크탑 3.0은 항상 최신의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각각의 사용자에 최적화하기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크로미움의 릴리즈 주기에 맞춰 시차 없이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이제 최신 크로미움 엔진을 바로바로 웨일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웨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보안 기능도 다양한 기술과 국내 상황이 반영된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로미움 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하고 웨일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올해는 작년 7위에서 5위로 기여도가 높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데스크탑 3.0과 함께 오늘 모바일 2.0도 공개합니다. 웨일 모바일 2.0은 한 손의 자유를 핵심 모토로 한 손만으로도 더욱 편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간단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일은 항상 사용자가 우선되는 유저 퍼스트의 가치를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웨일의 원동력인 웨일 연구소에는 이제 5만 명이 넘는 연구원과 9만여 개의 의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브라우저, OS는 아주 차갑고 단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좀 더 친근하게
따뜻하게 웨일을 사용했으면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웨일의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웨일 프렌즈입니다. 앞으로 웨일 플랫폼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시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웨일은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약했던 시스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사용자와 함께 더 열심히 연구 개발하여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글로벌한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웨일의 도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랩스 석상옥입니다. 네이버랩스는 지난 몇 년간 데뷔를 통해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5G, AR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이버랩스의 미션은 온라인 세계의 네이버를 현실의 물리 세계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에서 근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네이버랩스에는 여러 단체의 메타버스 협업 제안이 크게 늘었습니다. 분야별로 메타버스의 정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랩스의 기술은 네이버 제페토와 같은 3D 아바타 기반의 가상현실 서비스와는 조금 다릅니다.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세계를 창조하는 기술들, 그리고 두 세계 간에 직접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랩스의 기술들이 그리는 세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네이버랩스에서 지난 5년간 집중해온 4개 분야가 이 이름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아크버스란 AI, 로봇,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공간의 데이터 및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융합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AI는 인식, 이해, 최적화를, 로봇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매개 역할을, 클라우드는 디지털 트윈된 가상 세계의 플랫폼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이 기술들은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 AR, VR,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아크버스를 구성하는 솔루션과 플랫폼들을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중 얼라이크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제작 솔루션입니다. 항공사진과 MMS 데이터를 결합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도시 단위의 대규모 3D 모델, 로드 레이아웃, 자율주행차를 위한 HD맵 등을 구축해왔습니다. 또 근래엔 실내외 공간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기술을 얼라이크 M으로 리패키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의 XR 메타버스 협업이나 네이버 제2사옥에서 활용한 장비들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매핑 로봇, 백팩 타입의 매핑 디바이스뿐 아니라 스마트폰 카메라와 같은 저비용 센서를 활용해서도 정밀한 3차원 매핑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근 3차원 매핑한 국립중앙박물관의 모습입니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와 컴퓨터 비전 기반의 측이 기술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AR 경험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개발된 아크 시스템은 물리 세계와 거울 세계의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를 연결합니다.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 빌딩인 네이버 제2사옥에서 첫 상용화를 앞둔 아크 시스템은 수많은 로봇들의 두뇌가 되고 빌딩의 다양한 인프라와도 자연스럽게 연동됩니다. 또한 도로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빌딩을 넘어 도시의 여러 공간으로 연결되고 다양한 거점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아크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5G입니다. 5G 네트워크의 초저지연 성능은 클라우드가 로봇이나 빌딩의 두뇌 역할을 극대화하기에 필수적입니다. 현재 네이버에서는 대한민국 5G 특화망 정책에 발맞춰 모든 기술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5G의 무한한 잠재력이 네이버 제2사옥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크버스란 하나의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각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경계를 넘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만들어내는 기술의 융합 세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시, 인천시, 성남시 등 주요 지자체, 그리고 CJ, 신세계, 소프트뱅크 등 각 산업의 리딩 컴퍼니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흥미롭고 놀라운 성과들이 순차적으로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초월이란 각자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개인, 회사, 언어, 국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융합될 때 새로운 세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데뷔를 통해 많은 이들의 경험과 지식이 융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초월이 새롭게 탄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